사람의 얼굴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점 변해가며 일종의 인생 성적표와도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이나 복록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전해 내려온 전통 관상학 자료에 따르면 얼굴은 그 사람의 행운, 재운, 건강에 관한 많은 것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에게나 몇 가지 주름이 있으며 이러한 주름은 그들의 삶을 반영하고 형성할 수 있습니다. 주름을 통해 우리는 재운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에 관한 신호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록과 재운에 관련된 주름의 의미, 그리고 수백억 원대 자산을 소유한 억만장자들의 얼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운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얼굴에 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얼굴에 나타나는 좋지 않은 징후에 주목해야 합니다. 얼굴 피부가 어둡고 생기 없어 보인다면 이는 좋지 않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하늘처럼 맑은 피부는 행운의 징후입니다. 깨끗하고 밝은 얼굴은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위한 흰 도화지와 같아 행운을 나타내기 위한 최상의 배경이 됩니다. 반대로 얼굴이 어두운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쟁이나 심지어 법적 문제, 재산 손실을 겪기 쉽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을 이루기 어려워 지나치게 무리한 결정을 내리고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무거운 에너지로 가득하고 빛이 부족한 얼굴은 다른 사람 앞에서 주저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얼굴에 많은 주름이 있다면 이는 재운을 떨어뜨리는 징조일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불필요한 주름은 얼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해하며 마치 구름이 낀 하늘처럼 인생의 여정에 많은 어려움을 예고합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주름은 얼굴을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심지어 냉정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름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주름을 지우려는 것은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주름은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를,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지나온 경험과 감정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특별한 관리를 통해 주름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주름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젊은 나이에 깊은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특히 지나치게 이른 나이에 나타나는 주름은 좋지 않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주름이 기회와 재운을 나타내며 삶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기시키는 지침과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얼굴에서 재물운과 관련된 주름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언급할 수 있는 주름은 바로 복귀주름, 팔자주름입니다. 이는 입가에 생기는 주름으로 복록과 재운을 상징합니다. 이 주름은 보통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양쪽 볼에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복귀 주름의 가치는 웃을 때만 나타나는 주름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주름은 기쁨의 상징이며 이를 가진 사람에게 복과 재물이 따릅니다. 하지만 모든 입가 주름이 좋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표정이 없어도 입가 주름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이는 불리한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웃지 않을 때는 희미하게 보이고 웃을 때 선명하게 나타나는 주름이라면 이는 길한 신호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주름은 특히 노년기에 부귀를 얻게 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름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운이 도래하면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름을 서둘러 없애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웃음을 유지하는 것도 복귀 주름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말처럼 삶의 도전이 많더라도 웃음을 유지함으로써 운을 끌어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눈가 역시 운세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은 얼굴의 태양이라 불리며 고귀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눈가와 눈썹 사이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주름은 고민할 때 눈살을 찌푸리는 버릇을 나타내기도 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성향을 나타내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번거로움을 겪기 쉽습니다. 이 주름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인간관계가 좋으나 금전 문제와 건강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눈썹 사이에 수직 주름이 있다면 이는 보수적이고 융통성이 적은 성격을 나타내며 끈기가 있어 재산을 안정적으로 축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눈썹 사이에 가로로 생긴 주름이 있다면 이는 재물운에 불리한 신호일 수 있으며 경력이나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로 주름은 금전적 운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눈썹 사이에 주름이 너무 많으면 그 사람의 운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가의 징후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며 눈꺼풀 상태가 좋지 않거나 관리가 안 될 경우 나쁜 운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특히 눈 위와 눈썹 근처에 흉터가 있는 경우 운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흉터가 갑자기 생겼다면 예상치 못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가의 주름은 관상학에서 좋은 징조로 여겨지며 부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웃을 때 눈가에 가볍게 주름이 생긴다면 이는 삶이 순탄하고 어려움이 점차 사라질 징조로 해석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기에 이 주름을 가지며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가 주름이 나이 들어 보이게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주름은 매력을 더해주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부여합니다. 인중, 코와 윗입술 사이의 홈 또한 중요한 부위로 여겨집니다. 비록 주름은 아니지만 깊고 뚜렷한 인중은 재정운과 노년의 풍요로운 삶의 징조로 간주됩니다. 인중이 깊고 깔끔하다면 관상학에서 재산의 보물창고로 여겨지며 숨겨진 자산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인중에 흉터나 점이 있다면 재물운이 약해지고 어려움과 재산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중에 점이나 흉터가 있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상학자들은 입 주변이 재물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입이 균형 있게 생긴 사람은 재정적으로 행운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운을 높이기 위해 웃음을 유지하고 말을 할 때 침착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입가가 자연스레 생기 있어지고 이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행운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코 주변 또한 중요한 부위로 코는 재물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코에 가로 주름이 생기면 이는 일의 정체 또는 어려움이 닥칠 징조일 수 있습니다. 가로 주름이 깊고 뚜렷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커져 경력과 재정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코에 세로 주름이 있더라도 작고 뚜렷하지 않다면 재물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코에 점이 있는 경우 얼굴에 매력을 더해줄 수는 있지만 재물운 측면에서는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길 가능성을 높입니다. 코에 점이 있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비용이 발생하기 쉬워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중년에 접어들면서 목주름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목주름은 좋은 복과 재물을 나타내며 바쁜 업무 속에서도 재물운이 따른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주름이 너무 깊다면 이는 건강 문제나 잘못된 자세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목과 등이 긴장되기 쉽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름 외에도 관상학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얼굴 특징을 언급합니다.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특징으로는 작지만 선명한 눈, 또렷하게 구분되는 흑백의 눈동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눈은 강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주며 재산을 축적하는 데 필요한 인내심과 끈기를 나타냅니다. 또한 눈의 길이가 3cm 이상인 눈은 복록의 눈으로 여겨집니다. 눈과 눈썹 사이의 넓은 간격과 두꺼운 눈꺼풀도 행운의 징조로 간주됩니다. 외모를 약간 개선할 수는 있지만 눈빛과 기운은 그 사람의 내면의 힘과 결단력을 여전히 잘 드러냅니다. 두꺼운 귀와 크고 두툼한 귓불도 중요한 특징으로 꼽힙니다. 관상학에서는 귓불이 크고 두툼하며 풍성한 것이 재물운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부처님 귀를 가진 사람은 학업과 경력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코가 길고 콧망울이 둥글고 풍만한 사람은 재물운이 좋고 풍요로운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에는 높고 작은 코가 선호되지만 관상학에서는 코가 너무 작거나 뾰족하면 재물운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코는 길고 둥글며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보이지 않아야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코가 지나치게 높고 뾰족하면 연애와 재물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 모양을 바꾸려 한다면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하관, 턱과 턱선, 이 넓은 사람은 재물과 복이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관상학에서는 하관이 발달한 사람은 노년에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하관이 넓고 둥글며 두툼할수록 좋다고 하며 이는 부동산 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 예를 들어 CEO나 재벌 회장들 중에서도 강하고 넓은 턱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좋은 특징만으로 좋은 운명이 보장되지 않듯이 하나의 부족한 특징이 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나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체적인 조화와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은 얼굴에 반영되기 마련이며 그렇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운명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귀를 상징하는 얼굴을 가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당신은 그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한 고전에서 게으름, 실패한 사고방식,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가 사람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으며 운을 개선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행운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모든 행동에서 이것이 나의 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점차 복을 쌓고 행운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물론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관상학에서 말하는 부귀의 얼굴이나 주름을 가진 것은 아니며 반대로 부귀의 관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부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대 관상학에서는 외모보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 우리의 얼굴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변화한다고 합니다. 마음가짐이 변할 때 얼굴이 점차 변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눌 때 복이 더욱 커지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